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9년째 된 주부입니다. 다음 주에 이삿날 잡아놓고 너무나 허무해서 글 한자 적어봅니다. 저는 결혼할 때 혼수를 해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굳이 함께 살길 원해서 시댁에 들어갔는데 혼수 드릴 자리가 없다고 1년 후에 분가시켜주면 해오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빚이 많았던 시댁에서는 그걸 숨기고 결혼시켰고 나중에서야 집 구해줄 형편이 안 되어 그런 걸 알았지만 1년 뒤 분가시켜주마 하고 했던 말은 시집살이 8년째 되어서 시댁 옆 작은 연립을 저희가 대출을 받아 사면서 끝이 났지요. 그동안 혼수 때문에 많이 들볶인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결혼 2년 후쯤에는 방패 역할을 곧잘 해주어 견디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10원 한 푼 건지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집 사느라고 대출받은 거며 가게 차리느라고 대출받은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집도 처분하고 공리 끝에 서울 친정집에 좀 기대게 되었습니다. 제 친정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는 집은 아닙니다. 제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근 1억 정도를 친정에서 갚아주고 생활비 대주고 애까지 키워주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사시던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단독주택 2층을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 어머니 앞으로 땅이 있는데 컨테이너로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땅은 서울과 바로 붙어 있어서 가치가 좀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희가 빚을 갚을 동안 그 집에서 살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소일거리 삼아 콩이나 배추 등 친정집에서 심어놓고 쉬다 가던 집이라 생활하기엔 적합하지 않고 보일러도 없었으며 교통편도 없어 15분쯤 걸어가야 버스 정류장이 있는 큰 길이 나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처음엔 집을 팔아 바로 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일자리 구하면서 영업용 차량을 구입해야 했기에 얘기를 해서 적금을 들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고 차를 샀습니다. 원래는 그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사정해서 빌렸습니다. 꼭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필요하게 되면 바로 대출 받아서 갚겠다고 사정하여 빌렸습니다. 이 집에서 꼭 11개월 살았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8시면 옵니다. 원래 성격이 모나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라 빌려준 돈 때문에 자기가 아파트에 도로 못 들어간다고 수시로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실상 제가 돈을 바로 갚았더라도 이미 전세금 좀 일부를 써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돈 빌리고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타던 달부터 적금을 들어 놓았는데 제가 이자도 좀 더 붓고 세금도 면제되게 하느라고 아버지 명의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하도 돈 안 갚는다고 하여 적금 대출을 받아 주려고 했습니다만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만약 너희가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여 9개월 동안 부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다시 적금을 들었죠. 그때 저보고 돈 안 준다고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며 때리더군요. 너무나 분하고 기가 막혔지만 방어들 돈이 없어서 어찌 남편의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점심을 사드리면서 사정을 하여 한시름 놓는가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주었더라면 조용했을 것인데 제 형편에 너무 안 돼서 그래도 친부모니까 내 사정 알고 있으니 이해해 주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고1 되던 해부터 집에서 돈을 갖다 쓴 적이 없습니다. 대학도 제가 번 돈으로 다녔습니다. 자취방도 제가 번 돈으로 구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아들딸이 틀리다고 해도 이만큼 편의도 못 봐주냐고 했지만 딸은 출가 외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돈을 벌어놓지도 않고 시집가지 않았냐며 면박을 줍니다. 어린 제 아들도 한 번 안아준 적도 없습니다. 올 때마다 눈을 부라리고 소리만 치니까 아이도 왜 할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또 그런 애가 자기에게 살갑게 안 한다고 볼 때마다 면박을 줍니다. 엊그제 김장을 하는데 김장 전날 제가 남편 일을 돕다가 몸살이 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은 당연히 못 먹고 몸이 까부라져서 누워있는데 김장 안 돕는다고 밥 헤매길 생각도 안 하고 처 자빠져 잔다고 욕을 퍼붓더군요. 간신히 일어나서 아파서 그런다고 앓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픈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면서 또 1,000만 원 내놓고 당장 나가랍니다. 그날 악에 받쳐서 대판 싸웠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제 편 안 들더군요. 나는 이 집에서 남이다 실감나게 하더군요. 그런데 빚이 많은 저희 형편으로는 정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니까 여기 와서 살게 해주고 돈도 빌려준 거라면서 저보고 제 입장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동생한테는 거저도 1억 빚 갚아주고 생활비 대주고 애까지 키워주면서 나한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빌려준 걸 당장 못 받아 그러냐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랍니다.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니 너는 상관할 게 아니랍니다. 그날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돈을 줘야 할 것 같아 카드를 긁어서 10만 원 먼저 주고 애 아빠 월급날 10만 원 더 주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은 4월에 아파트 들어가면 대출받아 갚기로 하고 다달이 2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른 돈 받으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니까 것한테 용돈 받는 건 줄 아냐. 방 빌려줬으니까 받는 거지. 김장이 어제 끝났는데 남편 회사 동료가 원룸에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기한 전이라 방을 못 뺐다면서 보증금을 1년 뒤에 주어도 좋다고 살라고 했다고. 남편이 그러길래 그럼 이사 가자고 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친정 아버지가 지어놓은 집 그동안 잘 썼습니다. 12개월 살았네요. 애가 놀다가 흙발로 마루 깔아놓은 데 밟고 다니거나 들어올 때 흙 묻히기도 하고 아주 깨끗이 사용하진 않았네요. 자신이 집 주변에 아무데나 버린 수많은 담배꽁초들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흙 좀 묻힌 거 가지고 하루 종일 화내고 소리치는 친정 아버지와 부딪히는 거 이제 며칠 후면 끝입니다. 친손주가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도 마냥 좋아서 허허 웃지만 외손주한테는 보자마자 저 새끼는 밤낮 왜 그러냐고 면박 주는 거 보는 것도 이제 며칠 후면 끝입니다. 여기서 나가면 아주 연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 시댁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구박받고 살았는데 그나마 친정에 기대고 사는 동안 기가 좀 죽었던 것도 나중엔 저에게 미움으로 돌아오겠죠. 시댁비 2천만 원 대신 갚아주고 있으니 저는 나중에 무슨 욕을 먹어도 시부모님과 같이 안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방을 얻어 나가지 못하고 부모라고 좀 기대보려고 한 게 잘못이었네요. 부모도 돈이 있어야 부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리 사랑이라는데 허무하기만 하네요. 후기가 있거든요. 읽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픈데 후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톡 될까봐 은근히 두려웠던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된 걸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왔네요. 아는 사람이 볼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며칠 동안 제 화도 사그라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네, 저도 물론 잘못한 점 많습니다. 제 성격이 나긋나긋한 편이 아니고 좀 무뚝뚝한 편이라 부모라고 해서 애교 있게 아양 떠는 딸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제가 좀 더 아버지에게 살살 거렸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지도 모르죠. 제가 아버지에게 되는 것도 돈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같은 자식인데 왜 그렇게 차별하는가 하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저보다도 더 무뚝뚝한 성격에 말을 해도 팍팍 쏘는 편이니 뭐 저보다 낫다고는 할 수 없네요. 그래도 전 여자라 동생보다 말본새가 좀 나은 편이라 생각합니다만 동생은 재수를 해서 대학에 떨어지고 삼수까지는 뭐 했던지 안 가서 고졸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사회에 나가 돈을 벌었고 대학을 뒤늦게 갔습니다. 대학 가기 전까지 대략 4천만 원쯤 벌어 놓았었네요. 거기서 대학 가기 전 작은 점포를 하나 냈다가 1,500쯤 까먹었고 그 후로 남은 돈으로 자취방 구하고 대학 다녔어요. 그때도 아버지 반대 심했었네요. 그 돈으로 결혼할 때 혼수해가지고 학교 다닌다고요. 네, 저 혼수해달란 마음 없고 제가 벌어서 간다고 했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니 그동안 모은 돈은 다 없어졌죠. 남은 돈이 얼마간 있었는데 300만 원 어머니가 필요하다 해서 드리고 저는 알바하면서 용돈을 벌어 쓰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졸업 후 얼마 안 지나 결혼한 겁니다. 얼마는 안 됐지만 300만 원 드린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 받았냐고 둘 다 그러는 분들입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얘 혼수 안 해갔죠. 어머니가 당시 해주려고는 하셨죠. 시댁에서 1년 뒤에 하라고 해서 미룬 겁니다. 시댁들이 흔히 그러듯 자기들이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7년 동안 혼수 때문에 서로 많이 받았답니다. 친정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딸 자식도 자식인데 그렇게 구박받는다 하면 그냥 돈으로라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에선 결혼을 했고 살고 있는데 뒤늦게 무슨 혼수를 해주냐 했답니다. 그 당시는 저도 그 생각에 동조해서 제가 한 개 두 개씩 벌어서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우여곡절 끝에 친정의 빈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결혼 당시 세상의 처녀들이 모두 다 시댁될 집안 등기부 등본 다 떼어보고 빚이 얼마인지 알아보나요? 영리한 처녀들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멍청한 탓인 것 같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는 지방이지만 상가 건물 한 채 소유하고 있었고요. 시아버지는 오파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고 남편은 시내에서 PC방 운영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적어도 밥은 안 굶기겠구나. 형편이며 뭐며 저희 친정과 비슷하구나 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빚으로 이루어진 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당연히 저에게 빚이 얼마 있다고 얘기 안 했고요. 결혼 서두르길래 남편과 저 나이도 꽉 잡고 해서 한 겁니다. 또 친정아버지가 결혼 안 한다고 볼 때마다 으르렁거리는 것도 지쳤고요. 오죽하면 명절 때 아침도 안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저희 친정아버지 성격이 워낙 그런지라 시아버지의 온화한 성격에 마음에 들어 이런 친정아버지 밑에서 자랐었으면 좋았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더군요. 어쨌든 시댁은 자기 자식들에겐 끔찍합니다. 이번에 이삿날 잡아놓고서 생활비를 동생에게 일부 부담하라 해보라 했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걔가 돈이 어디 있느냐고. 생활하는데도 빠듯하다고요. 그럼 전요. 동생은 아버지가 다 갚아주어 빚도 없고 맞벌이라 저보다 훨씬 나은데 저한텐 돈을 서슴없이 받으면서 동생은 돈 없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제 형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보니 복장이 뒤집힌 겁니다. 처음엔 저도 맞벌이 좀 해볼까 하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어차피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니 아침 8시에 갔다가 4시에 돌아오니까 서너 시간만 봐주면 되겠다 싶었었는데 몇 번 맡겨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우선 저희 애를 예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애가 외가에 가는 걸 죽어도 싫어랍니다. 남편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냥 엄마 손에 키워라 해서 제가 살림만 하면서 집에 있게 된 겁니다. 친정 아버지가 저 노는 걸 무지 싫어해서 오전 알바라도 구해볼까 했는데 남편이 결사 반대해서 여태 놉니다. 남편이 싫다는데 어쩝니까? 매일 싸울 수도 없고요. 친정 아버지 생각은 둘 다 벌어서 빨리 자기 돈 갚고 방 구해서 나갈 생각 안 한다고 미운 마음이었나 봅니다. 남편 일이 바쁜 날은 제가 돕는데 그런 날은 잔소리 없습니다. 집에 있는 날은 장난 아니죠. 쓰레기까지 뒤지면 뭘 사다 먹느냐고 신경질 내는 분이니까요. 매일같이 오신 안 부딪힐래 안 부딪힐 수가 없더라고요. 빌린 1,000만 원에 대해서도 하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마음이 좋겠느냐고 수없이 말해보았어요. 제 돈 있어야 아파트 다시 들어간다고 하시니 그럼 그때 적금 대출 받아서 드리겠고 만일 안 들어가면 적금 만기되면 드린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적금도 본인 명의로 들은 건데도 저에게 하도 뭐라고 해서 깨고 제 명의로 다시 들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대출 받으면 자기가 돈 갚는 거라고 하시니 돈은 제 돈 나가는 거지 아버지 돈 아니잖아요. 명의조차 빌려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농사짓는 땅에 창고 용도로 지어놓은 거라 친정 부모님 안 계시고 비워둔 상태여서 들어왔고 친손주를 길러주고 있어서 이쪽에 올 계획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그냥 쉬어가며 옆집 사람 불러다가 얘기나 하고 소일거리 하던 곳입니다. 친정엄마 말론 쳐 들어와서 그런 걸 못하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버지는 원래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들어와서 열불 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듣다 못해 1년도 못 살고 나가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용돈으로 20-30만 원 쥐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카드 긁어서 돈 갖다 주니 냉큼 받는 그 모습. 아무리 친부모지만 정남이 떨어지대요. 제 얼굴이 침뱉기지만 오죽하면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익명 게시판에 하소연할까요. 내가 친정 부모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 하고 수없이 생각해 보았지만 물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음 저도 자식 기르는데 이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 원망스러운 겁니다. 남동생은 빚 갚아줘 생활비 2년간 다 대줘. 동생이 사업 말아먹고 2년간은 집에서 놀았습니다. 애 분유도 사다 주었으니까요. 거기다 옳게 일하니 애 봐줘. 동생한텐 제가 생각해도 할 만큼 하셨죠. 결혼할 때 집을 사주진 않았어도 전셋집 마련해 주었고요. 그렇게 동생한테 다 해주고 나서 돈이 없어 그러는 건 알겠지만 원래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실 생각이었던 거라서 현금은 갖고 계십니다. 또 제게 1,000만 원은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제 형편 어렵다고 받지 않을 생각도 절대 아니시고요. 저 역시 안 돌려줄 생각 절대 없습니다. 그랬으면 아버지 명의로 적금을 들지 않았을 테지요.
명의조차 빌려주기 싫어하는 내 부모.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한 건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돈이 없는 게 잘못이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 님 어디다 데려온 자식인가요? 님도 얼렁 애 키우고 돈 벌어서 시댁, 친정 둘 다 연 끊고 진짜 가족끼리 잘 살아요. 나중에 동생한테 다 퍼주고 혹여 손 벌리더라도 마음 단단히 잡고 아예 잠수 타버려요. 어째 남보다 못한 가족은 상처만 줘요. 두 번째. 아, 대박. 아직도 아들, 딸 차별하는 집이 있냐? 님은 주워온 아이랍니까? 님도 이제 그 돈 갚아버리고 정말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니, 죽어도 쳐다보지 마세요. 정말 사람도 아니다. 아니, 시부모님이라도 며느리한테 저렇게까진 안 하겠다. 낳은 건 지들인데 딸이라고 저런 취급을 해? 자기 아들한테 버림받아봐야 알겠지. 님 돈 그냥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버리고 정말 죽었다 해도 가지 마세요. 그 잘난 아들 새끼랑 잘 먹고 잘 살라 하세요. 세 번째. 진짜 주웠나? 저게 무슨 부모야? 그렇게 차별하고 괄시할 거면 왜 낳았냐고 묻고 싶네요. 때리긴 왜 때려? 미친놈이네. 되져버리라고 저주를 퍼붓고 죽었다 해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세상에 좋은 부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엄청 많아요. 힘내세요. 네 번째. 아유, 저도 마음으로라도 멀리서라도 안아드릴게요. 힘내세요, 니마. 앞으로 행복할 날만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냥 즐거우리라 열심히 살리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힘내세요. 보라는 듯이 행복하게 사시길 제가 꼭 기원할게요. 댓글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또한 솔직히 자식들 중 차별을 받고 커온 사람인지라 이 글이 정말 남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훌훌 털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거든요. 사연자분, 힘내세요. 그리고 훌훌 털어내세요.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털어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차별받은 자식이 못나서가 아니라 차별을 하는 부모님들이 못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게도 위로를 좀 해주시겠어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들을요. 들려주시겠어요? 귀 기울일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